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팔뚝 어딘가에 숫자가 새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숫자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목숨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숫자가 3분 줄어들고 지하철을 한 번 타면 12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심장마비도 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실제로 2031년 어느 가상의 서울에서 한 청년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다가 팔뚝의 숫자가 0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듯 걸음을 옮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볼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전 세계의 화폐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간의 수명이 대신하게 된 세상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는 정확히 25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5살 생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몸에 새겨진 시계는 더 이상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시간을 법니다. 노동의 대가는 월급이 아니라 시간이고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밥 한 끼에 15분, 월세는 하루에 4시간, 그리고 병원 진료 한 번에 몇 시간이 훅 빠져나갑니다. 언뜻 들으면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 설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십 년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화폐가 된 세상에서는 이게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가격이 무려 30년치 수명이라고 해보죠. 이 말은 곧 그 집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부동산을 살 때 자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상속받은 시간이 통장, 아니 손목에 몇백 년씩 쌓여 있으니까요. 반면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은 평생 일해서 시간을 벌어도 집 한 채 값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뜹니다. 시간으로 매겨지는 부동산 앞에서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번엔 저출산 문제를 볼까요? 요즘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점대까지 떨어지면서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저출산이 아니라 아이의 출산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날 25년의 시간 중 일부를 부모가 나눠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건 내 수명을 깎아서 새 생명에게 나눠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부부일수록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도 부족한데 아이에게 나눠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시간이 넉넉한 부유층만 아이를 낳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가난한 채로, 아니 이 세상에서는 대를 이어 짧은 삶을 사는 채로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결국 경제적 여유의 문제라는 걸 이 잔인한 설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노인 빈곤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면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어르신들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현실이 훨씬 더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지면 시간을 벌 방법이 사라집니다. 통장에 남은 시간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을 때 부지런히 모아둔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평생 하루 벌어 하루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손목의 숫자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걸 보며 남은 날을 세는 노인들의 모습 상상만 해도 오싹하지 않나요? 연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늙는다는 것은 곧 서서히 죽음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의료비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은 그나마 건강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비는 당연히 시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큰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몇 년치 수명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걸 최대한 미룹니다. 하루라도 더 버텨서 시간을 아끼려고요. 결국 가벼운 병을 방치하다가
큰 병으로 키우고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잃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면 부유층은 최고급 병원에서 최신 치료를 받으며 수명을 몇십 년씩 늘립니다. 건강 격차가 곧 생존 기간의 격차가 되는 세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 불평등 논쟁이 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상속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부의 대물림,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대물림이 아주 노골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 남은 수명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거든요. 재벌가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 부모가 물려준 수백 년의 시간을 손목에 차고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죽음이란 사실상 남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서민 가정의 아이는 부모가 물려줄 시간이 거의 없어 25살이 되자마자 곧바로 생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시간 상속세를 매기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을 가진 이들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그 법은 번번이 무산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청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도 청년 실업과 청년 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당장 다음 끼니를 해결할 시간조차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는 곳이 바로 시간 대부업체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몇 시간을 빌리고 대신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시간으로 갚다 보면 어느새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명을 빚으로 떠안게 되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시간을 통째로 날리는 청년들도 생겨납니다. 시간 대출, 시간 이자, 시간 파산.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청년 부채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시간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결국 시간 빈민가라는 슬럼이 도시 곳곳에 생겨납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몇 분 단위로 쪼개 살아갑니다. 뛰지 않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모두가 뛰어다니고 잠도 최소한만 잡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우니까요. 반대로 부유한 구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몇백 년의 시간을 두고 서두를 필요 없이 살아갑니다. 같은 도시 안에 완전히 다른 속도로 사는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가 극에 달하면 결국 시간을 훔치는 범죄가 등장합니다. 시간 강도, 시간 소매치기, 심지어 시간을 빼앗기 위한 살인까지 벌어지는 세상. 뉴스에서는 매일 누군가 남의 시간을 강탈하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의 불평등에 분노한 이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시간을 재분배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부유층이 쌓아둔 시간을 강제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실제로 이 상상 속 세계관에서는 시간 로빈후드라 불리는 이들이 등장해 부자들의 시간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들을 잡으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듭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시간을 화폐처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저녁 시간을 회사에 팔고 노후를 준비하겠다며 지금의 시간을 아껴가며 돈을 모읍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가사도우미를 쓰고 비행기 대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로 더 긴 수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며 자신의 인생 시간을 통째로 회사에 갖다 바칩니다. 결국 화폐가 시간으로 바뀌든 시간이 화폐로 남아있든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자는 시간을 사고 갖지 못한 자는 시간을 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여러분의 통장이 사라지고 팔뚝에 남은 시간만 남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다르게 살아가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지만 그 시간을 쓰는 방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공평함이야말로 화폐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